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든 아이를 놓치지 않는 이 어린이 승하차 확인 장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 배경에는 올해 여름에 있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4살 배기 여자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숨진 그런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실 차량에서 잠든 아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부주의가 만든 사고였었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어린이집 차량을 이제 취재를 좀 하면서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차량 몇몇 곳은 이 모델에 따라서 의자 등받이가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잠들거나 또 혹은 의자 밑으로 일부러 뭐 들어가서 숨거나 이렇게 네. 된다면 예. 사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거의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 잠자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 그러면은 네.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건가요? 네, 이 차량에 잠든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벨 형식, NFC 방식, 비콘 방식.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벨 방식입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잠든 아이 확인 장치가 안전벨입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에 차량 맨 뒷자리까지 가서 좌석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네. 저런 방식으로요. 네, 매번 시동을 끌 때마다 뒤로 가서 벨을 눌러야 되고요. 그렇게 누르지 않으면 차량 안팎에 있는 경광등이나 알람이 꺼지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벨 방식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는 하지만요. 유지비가 많이 들진 않습니다. 네. 거의 안 예. 드는데 설치를 위해서는 차량 개조가 있어야 되고 또 설치비 자체가 한 30만 원 정도 들고요. 부모님에게 이제 아이가 내렸다 탔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 기능, 그런 기능이 거의 없다. 이런 게 단점이라고 예. 볼 수 있죠. 예. 현재 이 벨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어린이집이나 근데 유치원 전용 차량이 아니라 만약에 개인 운송 차량, 잠깐만 빌려주는 차량의 경우에는 벨 설치를 좀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겠죠. 네. 예.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NFC 방식, 그러니까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스마트폰을 이 차량 맨 뒤에 있는 단말기에 대야지 경보음이 꺼지는 방식입니다. 네.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설치비가 싸고 또 학부모한테 알림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연간 한 1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각각에 다 장단점이 예. 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려주셨던 그 비콘 방식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비콘이 어떤 기술인지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 이제 비콘 방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비콘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대표적인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우선은 이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데 신호 도달거리 안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들어오면 비콘 단말기가 특정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블루투스가 이 신호를 받아서 관련 앱을 작동시키면서 서버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유명 커피 전문점에 이 주문 앱이 하나 있는데 혹시 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앱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매장에 들어서면 매장을 자동으로 뭐 이제 GPS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을 인식해서 인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문 정보를 그 매장으로 전송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어. 비콘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게 차량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위치를 인식해서 차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파악하는 뭐 그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비콘 방식을 하는 게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같은 경우에는 비콘 방식을 사용하면 작은 크기의 장치가 있습니다. 아이의 네. 가방에 이제 매다는 방식인데요. 이 비콘 장치를 달고 있는 아이가 통원 차량에 뭐 10m 반경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있구나 이렇게 네, 차 안에 인식을 있구나. 하는 거죠. 예. 네, 별도의 입력을 하지 않아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고 학부모 알림 기능도 들어있어서 좋지만 이 비콘 장치 자체가 분실할 우려. 그러니까 가방에 그렇죠. 매달았기 가방에만 때문에 그걸 있으니까요. 잃어버리면 아이가 그러네요. 있는지 없는지 그쵸 알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취재했던 이 잠자는 아이 확인 방석 역시 비콘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기술의 단점, 분실의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다고 할 수 있어서 네.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방석이니까 분실 우려는 없을 예. 것 같은데 그럼 이 비콘 방식은 여기서 적용됐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나요? 방석이요. 네, 그렇죠. 이 방석
방석에서 들어있는 기술에는 사실 뭐 최첨단 기술은 들어있지는 않고요. 네. 이전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장 필요한 현장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최적화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데요. 네. 비콘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특징 자체, 기술의 특징 자체처럼 별도의 특별한 설치 없이 QR코드만 찍으면 차량 내 방석 위치를 쉽게 선생님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아이가 차 안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비콘 그 교사가 5에서 10m 정도 떨어지게 되면 차량과 떨어지게 되면 아이가 이제 방석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 큰 예. 경보음을 울리면서 메시지를 보내줘서 인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또 그래서 방석에서는 아이의 몸무게, 뭐 착석 면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얇은 형태의 압력 센서를 넣어서 예. 아이가 착석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빠르게 감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메고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고 또 가방을 메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던지 간에 그 센서의 민감도가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검증을 통해서 센싱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동작이 발생할 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좌석에다가 방석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네. 좀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제 현재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는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또 이 방석 자체가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로 우선 개발된 건 맞지만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서 가능성이 좀 더 넓다고 했는데요. 그래요. 이에 대해서도 연구진의 설명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아주 뛰어난 기술이 아니고 얼마든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기술을 합친 것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기차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람이 있고 없고를 인지해야 되는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의 활용도도 높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어린이집에 좀 의무적으로 도입이 돼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다음 소식은 이제 내년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두 번째로 이 국가 암 검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폐암이 국내 암 사망률 1위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맞아요. 이 암의 전체 사망률, 암은 이제 전체 사망률의 1위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국민 생활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이 지난 2004년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모든 암에 대해서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또 진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검진 대상 암은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였는데 이번에 폐암이 추가되면서 15년 만에 국가 암 검진 대상이 6개로 늘어난 건데요. 네. 자, 그런데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로 암 검진을 받게 해주는 그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네. 왜 지금까지 5대 암에 한정돼서 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5대 암은요, 조기 네. 발견을 했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이라고 해서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는요, 암 환자가 조기에 만약에 암을 발견했다면 예. 발견하면 또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은 완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대표암인 뭐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요,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굉장히 간단한 진료 방법으로도 사실은 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국가 암 검진에 이제 포함이 된 됐군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할 경우 치료를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그 4가지 암은 90% 이상에 달할 아. 정도로 완치율이 굉장히 어. 높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암들과 다르게 폐암은 조기 발견률도 좀 낮고 완치율도 낮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17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 암 사망률의 1위가 이제 폐암이잖아요. 네. 지난해에만 뭐 벌써 17,000여 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사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암 중에 하나죠. 예. 그 폐암은 사실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 동안 폐암 검진 시험 사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보니까 폐암 역시도 조기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더라는 건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 한 갑씩 30년 동안 만약에 흡연을 했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만 55살에서 55살에서 74살의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네. 만 한 3천 명 정도를 이제 폐암 검진을 해봤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저설량 흉부 CT를 촬영을 해본 건데요. 69명이 이 중에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3,000명 중에서요. 네. 예. 근데 이제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69명을 좀 살펴보니까 이 중에 48명, 48명이 1, 2기에 해당하는 초기 폐암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초기 발견율보다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네요. 이번에 찾은 조기 발견율이 69.6%고요. 우리나라 원래 폐암 환자의 조기 발견율은 20%대였기 때문에 거의 3배 높은 네. 수준인 거죠. 예. 자, 이렇게 네, 그리고 폐암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또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6.7%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약에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64%까지 올라가니까요. 네. 조기 발견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폐암도 국가 검진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생존율도 더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폐암 검진은 누가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뭐 앞서 말했지만 내년에 이제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폐암이 포함되기 때문에 폐암 검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 네. 우선은 만 54살 이상이면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가 폐암 검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네, 아직은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폐암 검진 비용이 드는데 1인당 약 한 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10%인 11,000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하위 50% 가구 혹은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폐암 조기 발견을 하면은 이제 2배나 생존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폐암으로 좀 고통받는 분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